네,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레시브 바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바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시간의 흐름이나 아니면 다운로드 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애니메이션 해주는 애인데, 우선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컨트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각형의 조각을 채우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애가 프로그레시브 바라고 얘기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과정이나 복사 과정에서 보통 너무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답답한 거를 못 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다운로드 되는 양만큼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정 시간 그냥 지나가고 이제 반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정말 애니메이션처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건 저희가 도구 상자에서 이런 바를 추가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프로퍼티는 맥시멈이라고 하는 애랑 미니멈이라고 하는 애.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바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얼마까지 갈 거냐 이것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모양의 애를 할 건데 실제로 저희는 원래대로면 어떤 큰 파일을 가지고 이제 뭐 그 전체 양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면서 이제 저 진행률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시뮬레이션처럼 그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윈폼 잡힌 상태에서 넘기실 거고 이름은 프로그레스 바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뭐 EX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만들기라고 누르면 얘가 잘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얘를 적당하게 줄이고 왜냐면 여기 그냥 바 하나만 지나가게 할 거거든요. 자, 도구 상자에서 쭉 내려가시면 프로그레스 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그냥 네모난 바거든요. 요거를 여기 화면에다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원래는 이제 딱 시작이 되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버튼 하나 붙여서 버튼 누르면 걔가 이제 돌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버튼의 이름 버튼의 내용으로 저희가 스타트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프로그레시브 바라고 하는 애를 봤을 때 아까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value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현재 값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니멈, 맥시멈 요 값들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폼을 돌리면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타이머나 이런 거 타이머나 아니면 스레드 이런 거 쓰면서 여러분 이제 일정 시간만큼씩 돌리면 제일 좋은데 그냥 저희가 그냥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주는 정도다 보니까 여기다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정도 값을 넣어보죠. 자, 어쨌건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증가시키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무슨 동작을 할 거냐면 프로그램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이 폼은 돌리면서요. 폼은 이렇게 돌리면서 폼은 특히 두 번 누르면 이제 폼은 나오죠. 그죠?
폼은 돌리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0부터 우리가 이렇게 미니멈 값은 0으로 잡았으니까 0부터 돌리면 되겠고요. 어디까지 요걸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냐면 나는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놈에서 우리 아까 잡은 속성 중에 뭐가 있었어요? 맥시멈이라는 값이 있었죠. 그 맥시멈 값까지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애의 뭐를 밸류를 무슨 값으로 i 값을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 밸류에다 뭘 넣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뭐 다운로드 한 게 뭐 전체 몇 분의 몇 이렇게 뭐 그런 값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수치 값으로 넣으면 되겠죠.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그렇게 해서 그 값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맥시멈까지 그냥 쭉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별 의미 없는 프로그램인데, 자, 요거 그냥 화면 가운데 뜨도록 저희가 좀 속성을 잡아주고요. 스타트 포지션을 센터 스크린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그리고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야 돌겠죠, 그죠? 탑 누르면 얘가 이렇게 순서대로 얘가 실질적으로는 값이 우리 한 100만까지 잡았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느리고요. 조금만 응답 없이 되네. 얘를 조금만 빠르게 하려면 저 수치의 크기를 좀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프로퍼티를 조금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한 2개만 줄여도 그럼 만이가 1, 10, 100, 1000, 만. 만은 너무 빨리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어떻게 되는 건지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샥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지금 여기 이게 빛이 지나가는 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냥 지겨우니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그래서 필요하실 때 약간 애니메이션 기능이 필요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마지막 예제에 해당되는 타이머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볼게요. 타이머도 뭐 가끔 사용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타이머는 이제 주기적인 간격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외부의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 주기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걸 할 때 이제 타이머라는 걸 씁니다. 자, 보통 배경 작업 처리할 때 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일정 간격에 따라서 이제 틱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이 틱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인터벌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인터벌을 통해서 그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발생시킬 건지 그런 걸 조절합니다. 기본은 이제 밀리세컨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제 할 거고, 얘네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enable property라고 하는 게 이제 참여돼야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벌 프로퍼티의 간격에 따라서 틱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enable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은 여기 보면 틱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다른 이벤트가 먼저 있었다, 걔네들한테 이제 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하시면서 이제 직접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무슨 일을 수행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아예 이렇게 컴포넌트로 할 때는 타이머라는 걸 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냥 내부적으로 뭔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레드를 무한 루프로 돌리시고 슬립에 의해서 기능을 주셔도 돼요. 근데 외부에 이렇게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이게 더 낫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할 거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드린 아직 안 드렸나? 어쨌건 그 지난번에 드린 이미지에 보시면 이렇게 새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C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이미지라고 하는 애들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프레임 1부터 프레임 8까지 이렇게 새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얘네들을 하나씩 부르면 마치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은 정지 영상인데 이거를 이제 시간을 좀 빠르게 돌리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어플이라고 놓을 거고요. 거기에다 이제 아이콘 붙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거는 뭐 새롭게 하나 만들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프로젝트를 띄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윈폼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셔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저희는 이제 타이머 EX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만들기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불러올 때 우리 지난번에 뭘 썼냐면 도구 상자 중에 이미지 리스트라는 거 기억나시죠? 저희가 올라가서 요 이미지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기 이미지 리스트가 붙고요. 이미지 리스트에다가 여러분이 뭐 했어요? 이미지 선택이라는 거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add라고 한 다음에 저는 이미 걸려 있네요. 이전 거를 얘가 저장하고 있어서 C# 워크스페이스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는 얘네들을 1번에서 8번까지를 하나씩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필요한 그 이미지들은 이제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이미지로 바꾸어 보고 싶다. 그럼 뭐 그건 이미지만 여러분이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OK 누르시면 이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중요한 애는 뭐냐면 타이머가 필요해요. 우리 처음 써보는 애인데 여기 타이머라는 애를 다시 여기다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 타이머 같은 애들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저희가 속성이나 이런 걸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막 찾아보시면 요거 이미지 리스트 있는데 뭐 이미지나 뭐 보통 뭐 피처 박스 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자바에서도 여러분이 써보셨지만 간단하게 이미지를 보여줄 때 있죠. 간단하게 이미지를 보여줄 때는 라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라벨을 이렇게 하나 붙입니다. 라벨을 붙이는데 이 라벨을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에 전체에다가 라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속성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 보시면 우리 이 전체를 덮게 하는 애가 뭐였어요? 덕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더킹에서 여기
센터 누르는 애 요거 누르시면 필이라고 하는 애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라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요 구석탱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필로 아무리 줬지만 여기 보면 라벨에 더킹을 필로 줬지만 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짜자잔, 여기 뭐예요? 오토 사이즈라는 애를 true로 주면 글자 크기만큼만 늘어나요. 근데 이걸 false로 주면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확 커지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잘 커졌는지 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텍스트 얼라인에 요 놈을 요 가운데로 이렇게 해보면 이 전체에 얘가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라벨이 필로 잘 붙었는지 보면 되겠고요. 뭐 이왕이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백컬러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백컬러를 지금 보면 뭐로 줄까요? 여기 보면 여기 컨트롤 바로 위에 보면 버텀 섀도우라고 있는데 요걸로 줄게요. 약간 짙은 색.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랑 좀 달라, 이게 다 채워졌어. 이걸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라벨의 텍스트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 부분 이제 이미지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지를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저 라벨 하나에다 이게 붙일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저희의 아까 전에 있던 이미지들을 이제 옮길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속성. 이미지 리스트는 아까 저희가 정보들을 이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지들이 여기 잘 들어가 있죠. 이미지들이 이미 잘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애는 타이머예요, 타이머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타이머에서 제일 중요한 애 중에 하나가 뭐야? 인터벌이라는 애를 이제 잘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사실은 더 중요한 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enabled를 요걸 줘야 이벤트 생성을 설정하죠. enabled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거를 true로 만들어야 되는데 흔히 인터벌만 잡고 요거를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고 저거를 true로 일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false로 해놓고 뭐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뭔가 변화를 줄 때는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쪽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면서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제가 뭔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타이머에다가 이벤트를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어디에다 동작을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머에 대해 제일 중요한 이벤트, 제일 중요하건 자식은 뭐 하나밖에 없거든요. 타이머가 하는 건 이제 틱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그냥 한 번씩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이제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타이머 틱이라고 하는 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타이머가 돌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벨 이미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라벨 1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만 찍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었죠. 아까 전에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걸 불러다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 리스트 1에 있는 애를 부를 건데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부를 거예요. 이미지들을 불러서 할 건데 여기는 이미지들에 대한 어떻게 해요? 컬렉션 이런 정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를 중에 뽑아서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0번 이런 식의 인덱스를 뽑아다가 내시면 여기 들어가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0번만 넣으면 여기 어떻게 해요? 계속 영문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돌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인덱스라고 하는 값을 주면 좋겠죠. 그 인덱스는 제가 주기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여기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증가하게 이렇게 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덱스란 변수가 없잖아요. 인덱스란 변수를 어디선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int 여기다 int 인덱스 0번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뭐 되긴 되겠지만 매번 0번 눌러서 0번만 찍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매번 0번 눌러서 0번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변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쭉 뽑아 올려서 어떻게 해요? 클래스에 뭐로? 멤버 변수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멤버 변수니까 앞에다가 우리 어떻게? private라고 이렇게 붙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처음에 0이었고 이 값이 들어오면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여러분이 돌리시면, 잠시만요. 어디 갔냐? 화면이 저쪽 구석에 뜨네요. 그죠? 제가 다시 요거 스타트 포지션을 프로퍼티로 잡은 다음에 폼을 잡고 이놈의 스타트 포지션을 스크린 센터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렸더니 여기에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제 이미지가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왜 안 나타날까? 라고 해서 여기를 잘 보시면 일단 저희가 볼 것 중에 하나는 타이머에 뭘 봐야 돼요? 이 enable을 꼭 보셔야 돼요. enable이 아까 전처럼 false로 되면 얘가 뭘 안 발생시키냐면 저 이벤트 발생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정하고 돌렸더니 여기 좀 전에 여기 보이죠? 예. 좀 전에 새 날아가는 거.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너무 작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죽죠? 얘가 지금. 왜 죽냐면 우리의 이미지는 0번부터 해서 8번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와서 맨 처음엔 0번이니까 0번 찍고 다시 들어왔더니 이 값이 여기에서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유지시키기 때문에 2번으로 가고 3번, 4번 갔다가 얘가 드디어 8번 인덱스상으로 8번, 그러니까 0번부터 하니까 8번이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시 얘가 0번부터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시 0번부터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다시 0, 1, 2, 3, 4, 5, 6, 7 이렇게 해야 새가 다시 날고 다시 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 인덱스의 값이 이렇게 하고 말면 안 되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여기 값이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이렇게 만약에 인덱스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겠죠. 인덱스의 값이 증가가 돼서 8이 됐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인덱스를 0으로 세팅하면 그죠? 왜 값이 안 들어가죠? 네. 되게 느리네요. 그죠? 0으로 두면 얘가 다시 0이 돼서 증가를 해서 돌겠죠. 그러면 얘가 어때요? 이렇게 멀쩡하게 잘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작아요. 그죠?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좀 큰 이미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쓰는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8이 되면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이런 방법도 씁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쓰는 짜란 보통 이렇게 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봐야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인덱스의 값을 나눠버립니다. 뭐로 나누냐면 나눠서 여기다 이제 넣겠죠. 아니면 잘라서 할까요? 인덱스를 모드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나누는데 뭐로 나눌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미지 리스트에 있어서 이미지들에 있어서의 현재 위치, 카운트, 개수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트는 8개겠죠. 8개인데 이 인덱스의 값이 어떻게 해요? 일찍 증가하면서 막 바뀌겠죠. 바뀌니까 그 값이 만약에 8이 되는 순간 그러면 8을 8로 나누니까 다시 0이 돼서 0이 돼서 내려가는 거죠. 한 개면 한 개를 8개로 나눈 나머지는 한 개인 거고 두 개를 8개로 나눈 나머지는 두 개인 거고 그래서 다시 8이 되면 이제 0이 되는 거고 9가 되면 1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저희가 얘를 이렇게 넣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고급진 표현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지금처럼 이런 타이머가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터벌을 조절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간마다 한 번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더 보면 여기 enable이라고 하는 속성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true로 하셔야 돼요. 다 했는데 발생을 안 했다. 그럼 100% 이겁니다. 분명히 이거 실수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번 학기에 요 C# 프로그램을 이제 배운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막연하게 C샵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을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크게 그 C샵에 대해서 뭐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요번 학기 마지막은 저희가 대면하면서 잘 마무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마무리마저도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좀 아쉽긴 하고요. 어쨌건 여러분들 이번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각자 좋은 곳에 취업도 잘 하시고 다들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취업 같은 거 진행하시거나 취업 면접 보기 직전이거나 이럴 때 저에게 꼭 한번 연락을 하시고요. 저랑 그 포트폴리오나 그 이력서 작성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러고 면접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면접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업된 사람들이라면 자기 취업된 정보도 저에게 좀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희 너무너무 정신없었던
그 2020년도 프로그램 그 C샵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봐서 전에 뭐 조금 올려드린다고 했던 정보들이 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거로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중간에 제가 대면하면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뭐 C샵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저쪽 자료에 보시면 자바나 뭐 스프링 관련된 것들, 뭐 테스팅 관련된 것들, 그런 자료들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비공개로 돌리거나 뭐 그럴 계획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들어가셔서 편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뭐 글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그러고 하시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예, 어쨌건 여러분들 어쨌건 좋은 결과들 많이 있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 전번에 얘기했듯이 기말에는 그 각자 개인 프로젝트 진행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전에 하듯이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 작성하시고 PDF로 그 소스하고 결과 이제 캡처해서 올리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기말 최종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형식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PPT 형식도 괜찮고 한글 형식도 괜찮고요. 보고서 형식으로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형식은 자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3학년쯤 됐으니까 알아서들 잘 할 거라 믿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평가 기준은 예뻐야 된다는 거. 그 복기 좋은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